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볼 국가자격증이 바로 화재 감식 평가사라는 직업인데요. 불이 나면 과연 왜 화재가 나는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화재 감식 평가 기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소방서의 이종인 위원님 나와주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오늘은요, 화재 감식 평가 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참 이름도 조금 낯설고 자격증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격증이 화재 감식 평가 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궁금한 게 화재 원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발굴해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또 원인을 규명하면 또 피해가 동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발생을 하고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이거를 규명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자, 아무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성이 좀 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응시 자격은 먼저 산업기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동일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하신 분이나 아니면 또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 또 아니면 전문대학에서 그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고 역시 3년 이상 그 실무 경력이 있는 분이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자격 기준이 조금 있네요.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신 분, 그리고 또 관련 학과 졸업자 혹은 예정자 등등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따르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격증 취득에 앞서서 사실 이 일이 나와 맞는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좀 화재 감식 평가 기사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즐기고 또 객관성이라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딱 맞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재 원인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또 지연이나 이런 어떤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서 네.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또 자기 객관성이,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객관성이 확보되는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네. 굉장히 잘 좋은, 잘 맞고 네.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또 현장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런 정의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객관적인 성격이 딱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도 객관적인 성격이세요? 개인적으로? 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일 때도 있고 네. 이제 객관적일 때도 있는데 네. 화재 현장에서는 분명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해관계에 얽혀서 한쪽으로 얽힌다라고 하면 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원인이 바뀐다고 이렇게 하면 또 책임 소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어떤 인맥이라 다 버리고 현장에만 몰입을 해서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미 또 벌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정말 냉철하게 잘 고민하고 분석을 해야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라고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흔하게 말씀하시는 뭐가 있죠? 보험. 화재를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들었느냐 따지잖아요. 그렇죠. 첫째 보험회사. 또 보험회사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 자격증이 화재 감식 평가잖아요. 평가 기사. 평가하는 부분들은 손해사정사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피해 금액을요. 그럼 손해사정 주식회사 또 민간단체는 아직 없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민사 재판을 할 때 이제 변호사 법률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화재 원인이나 아니면 발화부라든가 발화 지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품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어떤 집에서 사용하시는 TV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제조사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조사, PL팀 이렇게 뭐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장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여러분 실제로 좀 안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좀 어떤 일을 하는지 화재 감식 평가 기사가 담아왔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수원소방서입니다. 화재 감식 평가 기사는 다양한 화재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저희들이 촬영했던 사진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전기장치의 이상 유무라든지 기타 어떤 부주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 필기보다도 실기 시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답을 꼭 써야만 정답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암기와 이해를 병행하면서 실시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감식 평가 기사는 화재 원인 판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해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요.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화재 조사는 물적 증거를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 화재 조사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어려운데 현장 경험과 자기가 공부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사에 임한다면 크게 어려운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화재 조사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취하리라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최근에는 화재 원인 분석뿐 아니라 재산 피해액 보상을 위한 분쟁도 증가해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화재 감식 평가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화재 감식 평가 기사 필기 시험은 화재 조사론, 화재 감식론,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 화재 조사 보고 및 피해 평가, 화재 조사 관계 법규 5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100문항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실기 시험은 화재 감식 실무로 주관식 필답형으로 2시간 30분 동안 치러집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 시험의 경우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실기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해서 구체적인 공략법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시험 시기와 난이도는 어떤가요? 시험 시기는 매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 중 4회에 표현입이 돼 있고요. 네. 또 1년에 1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화재 감식 평가 기사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난이도는 어렵다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고요. 네. 대신에 반면 이 산업기사의 범위, 출제 범위가 넓다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위압감, 압박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범위가 넓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서 세세하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단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는 과목 수가 많아서 범위가 넓어서 힘드실 텐데 다만 답은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범위는 넓지만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일단 좀 역발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공부할 것들이 워낙 광범위하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소설 보듯이 쭉 후루룩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예. 공부하는 네, 거 추천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아무래도 또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그런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부터는 필기 과목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과목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과목 화제 조사론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불을 보면서 왜 불이 났는지 이 자체를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조사라는 것은 뭐가 탔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타는 가연물은 무엇인지 이런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화재 조사다, 뭐 화재 원인이다, 남이한다, 어려운다, 또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네.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초를 딱 켜실 때 보면 네. 불이 딱 붙어 있죠. 예. 근데 초를 이루고 있는 게 심지하고 밑에 초 부분이잖아요. 네. 그 파라핀 부분인데 불꽃하고 파라핀 부분하고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파라핀하고 심지하고 있는데 불꽃은 파라핀하고 항상 떨어져 네, 있습니다. 맞아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네. 파라핀이 열에 의해서 녹아서 기화 현상이 나고 기체가 되면서 그게 다시 불이 붙어서 그 열에 의해서 파라핀이 다시 녹는 현상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네. 그게 붙어 있으면 그 연소가 안 되고 불이 큰일 꺼지겠죠. 나겠네요. 그래서 네, 약간 꺼지겠네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쉽게 그런 하나하나도 쉽게 간과하지 않으시고 보시면 굉장히 네. 쉽거든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단순하게 촛불을 켰는데 파라핀하고 불꽃하고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네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잠시 고민을 하시게 되죠. 네. 평소에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게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네. 예. 근데 이게 불이 붙으면 꺼지겠지. 음. 근데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공기도 옆에서 들어오고 아. 하니까 잘 타겠지라는 네. 생각을 가지면 이해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감식론인데요. 어떤 과목인가요, 이 과목은? 말 그대로 네. 화재를 감식하는 건데요. 예. 감식하니까 어려우시죠? 네. 감식이라는 게 뭐냐면 느낀다는 거 느낄감자를 쓰는 건데요. 아, 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이라고 하죠. 네. 그 오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네. 듣고 이제 그 맛은 볼 수는 없으니까 네. 현장을 이제 오감에 의해서 그 현장에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감을 이용해서 조사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어떤 물질은 화재 열에 가면 부드러워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져도 보고 형상도 보고 또 이렇게 두들겨도 보면 그 열에 탄화된 게 이제 그 목재라든가 또 다른 플라스틱이라든가 두들겨 보면 색깔, 이 소리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선 있잖아요. 네. 전선이 화재에 노출이 돼서 열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게 전선 코드 부드럽지요. 근데 그게 약간 딱딱하게 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를 총 집합을 시켜서 네. 결론을 내는 게 감식론입니다. 자, 다음 과목은요.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입니다. 과연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화재 현장에서 중요한 게 아까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궁금하시고. 네. 원인을 하려고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굴하면 그 증거를 감정이라는 부분까지 종결이 돼야지만 비로소
정확한 원인을 돌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증거물 수집이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원인도 틀어지고 조사론도 틀어지고 해서 지금 이 화재 감식 평가 기사는 과목이 물론 5과목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론이나 감식론이나 또 이 증거물 수집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물을 수집을 했으면 감정까지 가고 또 증거물 이외에 또 어떤 그 신체에 화상이 있다든가 이런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법과학 쪽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법과학을 그 영화에서 보는 어떤 그 해부학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피부에 보면 화상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1도 화상인지 2도 화상인지 3도 화상인지 구별을 하실 수 있죠. 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학이라 해서 이제 생체 반응, 생활 반응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시면 좀 뭐 해부학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시험 네. 문제 출제도 안 되고요. 또 거기는 또 조사관 감식 평가 기사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피부가 붉게 변했다. 1도 화상, 스포가 생겼다. 2도 화상. 스포가 없고 이 속살이 보일 정도로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법과학이라는 부분이 사실 조사관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공부하시기는 다소 어렵지만 그렇게 깊게까지 안 하셔도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 화재 조사 보고 및 피해 평가거든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연구 보고서도 있고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관할하는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되어 있는 화재조사 및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 규정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이 화재에 관련된 정의라든가 어떤 그 피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기술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수험서보다 가장 신뢰성이 있잖아요. 훈령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화재 피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가면 화재 피해 매뉴얼이 있습니다. 한정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매뉴얼을 좀 따라서 공부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예.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 화재 조사 관계 법규라는 과목입니다. 말 그대로 화재를 조사하고 관계 법규는 뭔지가 모르겠네요, 제가. 네. 화재가 발생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고 손해 발생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누가 변상을 하고 누가 피해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민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고의성을 가지고 화재를 냈다라고 하면 사회범죄학인데 그거는 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으로 이게 이제 뭐 방화다, 실화다 이렇게 해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이 화재가 내가 잘못이 없는데 발생을 했어도 남의 나 이외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혔다라고 하면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면책이나 감경을 받으려면 민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또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전기 제품들을 사용하다 화재가 나면 제조사에서 화재가 안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보호 조치가 받을 수 있는 법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 맨 처음에 현장을 조사할 때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지만 네. 조사한 거에 끝나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또 민사적 문제라든가 형사적 문제라든가 또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어떤 제품이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 법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호법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근데 이렇게 법을 말씀을 드리면 또 어렵다고 어렵죠. 생각하시죠? 예. 근데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화재와 관련돼서 손에 있는 부분이 몇 조목 안 됩니다. 그것만 발췌가 돼서 이 출제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또 형법에서도
방실화 제목만 있습니다. 그래서 방실화 제목도 형법에서 규명하고 있는 게 10조목밖에 안 네. 됩니다. 또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은 총 조목이 10조목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제조물 책임법 역시 그렇고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생각을 먼저 이 법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거부 반응이 먼저 오시죠. 그러니까 네. 어려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쉽게 네.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 저 집에서 화재가 나서 우리 집으로 왔는데 저 집은 저 집도 뭐 반 정도 소실이 되고 우리 집 반 소실이 됐는데 나는 어디서 변상을 받지? 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한번 네.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저쪽 집에서 불이 났으니까 우리 집을 변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만 법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죠. 유추하는 예. 그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아.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저 집에서 났는데 법이라고 또 하면 뭐, 어렵거든요, 예, 또. 법학 자체가 네. 어렵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운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느끼는 그 생활 자체를 생각하시면 그게 자체 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필기시험 총 5과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5과목을 좀 분리하지 마시고 하나로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이 분야가 만능이 되어야 하는 분야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예. 자, 다음은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2차 시험은 화재 감식 실무로 주관식인 필답형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 과목은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시험에 이제 필답형으로 나면 화재에 대해서 정의하시오라고 하면 네, 화재가 뭔지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화재 보고 규정에 화재라는 거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의도에 반하거나 그러니까 고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화재로서 소화 시설을 이용해서 진압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불을 꺼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화재 정의가 있으니까. 예. 소화 시설을 이용해서 불을 끌거나 그 화학적 폭발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화재라는 것을 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 연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네, 너무 단순하네요. 예,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은 네.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네. 불은 피워놓고 볼 수는 있지만 화재는 피워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진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화시설을 이용해서 네. 화재를 진압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핵심적인 말을 좀 키워드를 잘 이렇게 탁 예, 해가지고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시험 준비 이외에 또 화재 감식 평가 기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준비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이에요. 실기 시험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2시간 30분 동안 필답형으로 치러주는 거 저희가 말씀해 드렸죠. 준비가 막연하기만 한데요. 책을 보면서 혼자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독학하실 건가 봐요, 이분은. 수험서를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령 뭐 화재의 패턴이 지금 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교재에 보면은 뭐 12가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한 3-4가지 정도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습하시다 이해가 안 가시면 전국 소방관서 게시판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셔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정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독학도 좋지만 이제 실무자분들을 좀 졸라서 네.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여쭤보시고 예, 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예, 현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입니다. 자격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고 관련 학과 졸업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학과만 나오면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 분야가? 취업은 가능하죠. 네, 자격증은 전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고 나오셔서 취업하신 다음에 관련 지금 그 화재 감식 분야에 관련된 직무에 취업을 하셔서 또 현장을 보시고 학습하시고 그 후에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자격 취득에 도전하시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왕이면 자격증까지 같이 갖고 계시면 조금 더 더욱 유리하겠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Q&A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들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오늘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도 굉장히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애정 어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되 2권 이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자별로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2개를 보시면 그 부분이 완충이 되고요.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해당 기관에 자문을 구하셔서 학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네.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가장 그 관련 기관에다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답이 나옵니다. 교재에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관련 기관 게시판을 통해서 담당자한테 네. 물어보시면 가장 현답이 나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관련 기관에 이렇게 좀 글을 올리시거나 전화해서 좀 문의하셔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방법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위원님과 함께하면서 화재 감식 평가 기사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화재가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화재들에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요.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군, 바로 화재 감식 평가 기사입니다. 자,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꼭 합격에 한 발짝 다가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친절하고 명쾌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